자, 수업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심화반이잖아요. 전에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수업을 진도 쭉 나가다가 쫙 이렇게 했더니, 좀 어려운 파트 수업하기가 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약간 어려운 파트, 특히 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나오긴 하는데, 보론 파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놔둔 게 좀 있어요. 미시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근데 핵심 이론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았더니 그냥 심화 바로 들어가면은 심하게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에 핵심 이론보다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중간중간 몇 개 내용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심화 같은 내용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 거기가 조금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뒤에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은 거 좀 설명해서 진도 나간 다음에, 원래는 오늘부터 뭐 유인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일 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진도도 좀 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진도 봐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죄송한데요. 제일 뒤에 계신 분 에어컨 좀만 틀어달라고 좀 해주실래요? 안 더우세요? 저는 벌써부터 덥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자, 우리 어떻게 진행할 거냐? 우리 기본 교재 있으시잖아요. 기본 교재 그거 가지고 잠깐 리뷰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객관식 할 때도 객관식 할 때는 그 핵심 이론 정리하는 그 조그만 책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리뷰하고 객관식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당연히 핵심 이론 정리 조그만 책은 필요 없고 그 기본서 교재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거의 필기를 했거나 뭐 내용 정리한 거 있으시면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장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2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희소성과 기회비용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굳이 얘기하면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쪽으로 할게요. 자, 챕터 1장에서는요. 우리가 경제학의 출발점은 희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자원이 희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에 반영될 수 있냐면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기회비용을 나타내는데 그나마 우리가 시험 문제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요. 언제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목이에요? 볼록이에요? 오목이지, 오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오목한 상태인데 여기서 x제를 하나 더 생산할 때 y제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또 하나 다시 약속합시다. 관심사가 얘예요. 언제나 우리 경제학에서는 관심사. 그래서 관심사가 x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사가 되는 x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y제를 아니면 x제를 줄일 때 이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x니까 x제를 한 개라는 원리를 쓰는 거죠.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시 이렇게요. 추가시. 자, 그랬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y제를 표현한 x제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x제의 기회비용은 비용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저 뒤에 우리 일반 균형 이론 거기에 갔을 땐요. 이거를 x제 기회비용을 MR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MRT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MCX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의 한계 비용이에요. 기준이 Y, MC,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x제 기회비용이 빵이다, MRT가 빵이다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x제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를 둘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면 스텝 1 해가지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 라고 하면은요. 우하향하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요? 네, 맞아요.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뭐의 기회비용? X의 기회비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수평이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근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화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화형 하는 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화형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화형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우화형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요 곡선 우화형 하는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심도 깊게 요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목하냐 볼록하냐 그냥 우화형하는 직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목하다 얘기하면 이게 우화형 한다는 전제를 깔고 오목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얘는 우화형하는 뭐 직선이다 이렇게 직선이다 이렇게 오목도 아니고 볼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목하다는 얘기는요, 왼쪽에 살펴본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바로 요거 x제의 기회비용인데 요건데요. M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MRT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 이게 되는 건데 오목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기회비용이 요거 x제의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이제 체증 좀 그렇긴 한데 체증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x제의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얘는 직선입니다. 직선. 얘는 오목볼록. 이게 좀 제일 중요하고요. 직선이다라고 하면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기회비용 얘기할 때 좀 얘기하고요. 이게 뭐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과 뭐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쉬운 기초적인 문제에서만 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다른 시험에서 이제 하나 정도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용 1 한번 볼게요. 응용 1 이렇게요. 자, 응용 1은 뭐가 있냐면 자, x제랑 y제랑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x제에 좀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기술 진보가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x제 생산에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요. 그래서 x제가 뭐 선박이고 y제가 뭐 비행기다 이렇게 되면 선박에 대한 어떤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요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요렇게 있다가, Y제에 대한 기술 진보는 없으니까, Y제 생산은 더 밖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X제에 대한 기술 진보로, X제 생산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될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XJ에 대한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얘가 이런 형태,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말로 쓰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간다?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죠? Y축은 뭐 이렇게 꼭 잡고 간다?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 말로 하면은 너무너무 좀 이렇게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진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기술 진보가 되면 자,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x제에 대한 기회비용. x제의 기회비용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x제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x제를 하나 생산할 때 y제로 표시한 얼마나 y제를 포기해야 되는가? MRT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MRT xy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PPC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요.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지금 같은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건데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일정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모르겠다? 보통 설문조사하면 늘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다가 아무 생각 없단가? 그건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겠지.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증가한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만 손 들어 그냥 이렇게 막 들지 말고요. 들면은 앞에 분들이 한 3명 4명 들잖아. 그럼 뒤에 분도 막 따라서 들어요. 뭐 그러니까 앞에 분들 가만히 계시군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관심사가 X잖아요. X. 그러면 동일한 X를 생산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곡선마다 이게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뭔가 획일적인 동일한 잣대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점점 보조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괄파른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완만한 형태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지. 그렇잖아. XJ의 기술 진보가 생겼으면 XJ 생산하는데 훨씬 더 성과가 좋다는 얘기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기회비용이 싸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J 기회비용이 저기서 보시면 작아진다.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건 이제 우하형은 직선으로도 볼게요. 우하형은 직선으로 보면 X, Y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우하형은 직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기울기가 바로 MR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울기는 XJ의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MRT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XJ에 대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이렇게 예산선이 되는 거,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요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디 위치마다 기회비용이 일정하니까 좀 더 획일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긴 해야 되는 건데 뭐 딴 데도 다 마찬가지긴 하네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면은 작아진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은 이걸 이제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하냐면 응용 하나만 더 할게요. 응용. 국제무역에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국제무역에서요. 자, 그래서 뭐 기억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XJ가 있고요. YJ가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폐쇄경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경제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게 그대로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점과 소비점은 동일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A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A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되면 XJ랑 YJ의 생산을 A에서 하고 소비도 A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A를 선택했을 때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효용이 가장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A점을 선택해요. 이 A점에서 생산을 이만큼 하고 소비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A점 상태에서 보면 여기요. 폐쇄경제에서 A점에서는 우리 지금 봤어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MRT라고 그랬어요. 요게 MRT예요. 이 노란 색깔이 뭡니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인 무차별 곡선이다 해서 국가 전체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A점에서 살펴봤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T라고 하죠. 그냥 우선 MRT, X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체크해서 쓰면은 PPC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접선의 기울기. 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옆에다 살짝 요거 다시 쓰면 얘는 국내에서 XJ 생산할 때 한계 비용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XJ랑 Y에 대한 국내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X의 가격, Y의 가격, 국내 가격, 도메스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 S, X, Y 뭐 이렇게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MRS가 뭔지 아시죠? XJ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이에요. MUX, MUY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지금은 여기 상태가 같은 상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폐쇄경자에서 생산과 소비점을 이렇게 하고 그때 MRS랑 MRT가 같은 거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뭐 가격이 이제 요거 국내 시장의 가격이 얘를 두 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고 요 편익이잖아요. 편익이 한계 비용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잖아요.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무슨 효율성이 달성된 거예요? 이거를 종합적 효율성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MRS가 똑같으면 교환의 효율성, MRTS가 똑같으면 생산의 효율성. 이게 똑같으면 우리는 저 일반균형 이론에서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효율성이 달성,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충격이 온다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충격은요, 시장을 개방했어요. 개방. 자, 개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해외 시장에서 XY 생산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XJ의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국가가 개방을 했더니 XJ의 비교 우위가 있어요. 비교 우위가. 이건 국제무역에서 다시 할게요. 우위를 지닌 경우. 자, XJ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XJ가 반도체면 반도체 생산하는데 훨씬 우위가 있는 거예요. 이 반도체라고 할게요. 그러면 YJ는 뭐가 될까요? 반도체 말고 좀 비교 열의에 있는 건데 뭐 할까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반도체 말고 네? 바나나요? 좋아요. 바나나. 네, 바나나. 그래요. 자, 그러니까 바나나는 비교 열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반도체를 딱 보니까 필리핀은 바나나 생산에는 비교 우위가 있는데 반도체 생산에는 좀 비교 열의예요. 근데 우리는 반도체는 좋고 바나나는 좀 뭔가 많이 생산도 안 되고 맛도 좀 별로 없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생산하는 거니까 이거잖아요. 생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MRT, XY 생산하는 거예요. 반도체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국내 시장에서 PY분의 PX 도메스틱 가격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 보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더 싼 거야. YJ 가격과 이렇게 해서 월드 가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MRT는 어차피 가격과 같으니까 이렇게 쓰긴 했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심플하게 얘기하려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와 XJ가 관심인데 XJ에 대한 국내 생산 가격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J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J를 당연히 비교 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XJ를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여기다 미니 그림 떠올리면 이렇게 있고 지금 XJ만 놓고 보는 거니까 여기 X고요. X의 가격이 있어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XJ 생산과 관련된 국내 가격이 여기라고 여기가 국내 가격 도메스틱 D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근데 국제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국제시장의 월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요거야. 우리나라보다 여기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생산자들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출량의 크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초과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생산 가능곡선 가만히 비교해 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좀 밑에도 그리려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생산 가능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A점이에요. A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때 사용되는 MRT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내 가격이에요. 도메스틱 가격이에요. 이거 MRT죠. 근데 요것만 쓴 거예요. 도메스틱 가격만 쓴 거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은 지금 더 이게 커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그거 의미하는 요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예요. 얘와 해당하는 것은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얘가 더 가팔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서 쓴 게 다 지금 똑같은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낯설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MRT가 뭐였지? 갑자기 그게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MRS가 자꾸 이렇게 개념이 안 잡혔거나 그런 건데 어쨌든 뒤에 또 다시 또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선 요거 보셔도 되지. XJ가 관심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XJ 가격이에요. 국내 가격. XJ에 대한 세계시장의 가격.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이 더 비싸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뭐라고요? 더 비싼 거지. 우리 저 앞에서부터 계속 했잖아. 기울기가 제로면 XJ 가격 공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기회비용이 체증되고 XJ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균형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때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A점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XJ를 무슨 뭐 한 100개 생산한다 그러면 100개만 생산할 게 아니야. 지금 이 100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개만 생산할 게 아니라 XJ에 대해서 야, 너 좀 더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어젠가 또 뉴스를 알려드리면 저도 잘 보진 않았는데 손흥민이 뭐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자책골이 돼가지고 골로 인정이 안 됐다는데 손흥민이 갑자기 100골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 회계사 공부할래? 이러는 거야. 절반의 시간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야, 흥민아, 너 그냥 축구 좀 더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회계사 할 사람 많어. 우리 미래경영 아카데미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축구 좀 하고 우리는 회계사를 양성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0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국제시장 가격에 이렇게 쳐줄게. 가격 이렇게 쳐줄 테니까 너 지금 국내에선 요거만 가격 쳐주니까 100개 생산 안 되는 건데 가격을 높게 쳐주면 여기 보세요. 가격을 높게 쳐주면 얘가 공급자가 생산량 늘리지 않겠습니까? 늘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120개로 이렇게 생산량을 늘렸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그쵸. 소비자들은 이제 별로 뭐야 비싸게 팔리잖아 하니까 소비량은 줄지만 생산량은 늘어난다고. 그래서 XJ 생산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증가하는 걸 이쪽에다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요. 이 가격에 쳐줄게라고 하니까 요거는 내가 안에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점이 여기가 B점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골을 100개만 넣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120개로 늘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가 120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교역이 없었을 때 A점은 생산이자 소비점인데 교역이 있게 되면요. B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역 개방했을 때 생산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개방 시 이게 폐쇄 경제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개방 경제하에서는 생산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B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을 이렇게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 우리가 물건을 막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 비율에서.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그 전에 우리가
뭔가 교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생산과 소비하는 게 이렇게 딱 해서 뭔가 이 밖으로 어떻게 선택점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는데, 교역을 하게 되면 요 가격에서 거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격이 위로 착각 이렇게 돼서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점이 좀 진하게 다시 그릴게요. 요 위가 다 소비 가능한 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점보다요, 요런 점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선택할 수 없는 점이었었잖아. 구속,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요런 점을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아니면 여기를 할까요? 여기쯤 하면은 훨씬 더 선택점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C점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만약에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한번 그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었어요. 노란 색깔로 여기서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있었는데, 요거는 A점일 때 무차별 곡선. 요게 있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프 같은 거 할 때는 지저분해져 가지고요. 당연히 알겠지 해서 그냥 바로 여기다가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이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림이 깔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C점을 선택하게 되면 요렇게 효용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생산점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점은 개방 후에 소비점은 어디가 됩니까 하면 C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 처음에 기회비용만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수요 공급 바로 띡 들어가기도 좀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는 건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교역의 이득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것도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수출량이 얼마나 수출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수출량을 요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요. 이만큼 생산해서요, 120개 생산해서요,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60개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수출량이에요. 수출량의 크기 나타나는 거예요. 밑에서 수출량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밑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생산을 했습니까 하면 120개인 6 이렇게 B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생산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수출할 때 60개만큼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딱 맞진 않네. 여기서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숫자를 쓰진 않을게요. 여기서부터 요거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요거. 내가 소비하는 점이 C점이잖아. 소비하는 점이 C점이고요. 생산하는 점이 B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생산해서 요만큼은 다른 나라한테 주고요. 그 다음 교환 비율이 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을 수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쓰면 요게 수출량이고요. 요게 수입량 이렇게 됩니다. 수입량 이렇게요. 물론 이 수출량이 요거랑 길이가 똑같아. 근데 숫자 넣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값이 더 작아져서 그냥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 이렇게 하나 빗금 쳐서 체크해 두시면은 이게 바로 수출과 수입에 따른 교역 조건에 따른 이게 수출 수입. 그래서 C점이 소비점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의 이득인데 요 뒤에 국제무역 파트에서 다시 또 조금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우선 뭐 요거 좀 잘 봐주시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 두시면 좋으냐면, 어쨌든 객관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시 또 할 건데요. 요거 좀 잘 봐두세요. 여기 나와 있는 MRT랑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폐쇄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점이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가 개방경제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국제시장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네 라고 해가지고요, 그쪽에다가 X에다 특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기울기가 더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 왼쪽과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색깔을 노랑으로 할게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살짝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저거 설명한 거 연장선인데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 보라 색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XJ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기술 진보까지 더 생겼어. XJ에 대한 기술 진보가 더 생기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럼 국제시장의 가격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완만해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J 생산에 대해서 더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도 이게 밖으로 더 가면 XJ를 많이 생산할 수 있네, 이 얘기는 XJ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싸졌네, 이 얘기는 국제시장의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요거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었는데 요거 비교하면 훨씬 더 이게 싸지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라서 조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응용 2 할게요. 이쪽 지울게요. 응용 2는요, 요것만 한번 좀 해볼게요. 요거 응용 2인데 요거 개방경제에서 했는데, 이번에는요, XJ 세금을 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J에 텍스가 부과됐어요. 텍스가 부과시, 이렇게요. 텍스가 부과시, 이렇게. 아니, XJ 세금이 부과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부분균형 분석 먼저 살짝 생각해 볼게요. 뭐 수요 공급에서 다시 나오지만 X가 있고 X의 가격입니다. 이거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XJ 세금을 때리면 XJ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X1 해서 올라가니까 요거 0, 1, 점점점 해서 요거 2 이렇게 찾게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XJ 가격이 이전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 첫 번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XJ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XJ만 놓고 보는 부분균형 분석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반 균형 분석일 때 어떻게 되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게 X고요. 이게 Y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여기 A점이 지금 원래 균형점으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자, 다시 요거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MRT랑 MRS랑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XJ만 세금을 때리게 되면 XJ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좀 비싸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우선 생산 가능 곡선 안쪽으로 가면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곡선 상으로 간다 할게요. 그러면 X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이쪽으로 B점 이렇게요. 대신 XJ 생산이 주는 대신 YJ 생산이 좀 늘 수 있겠죠. 지금 두 개는 대체 관계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B점을 선택하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죠. 사회 무차별 곡선이 A점이고요. 사회 무차별 곡선이 B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중 손실이 발생해요. 사중 손실이 발생해요.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다각도로 막 이렇게 보이셔야지 문제 풀 때도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시는 특히 파편적인 측면이 강하긴 한데 그 부분만 공부하면은 그 부분은 풀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일반 균형하고 저 뒤로 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뭐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뭐 암기해서 표 이렇게 하는 정도 갖고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한번 봐보세요. 객관식 보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 진짜. 오픈북 하세요 해도 책 볼 일이 없어. 책 볼 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뭐 MRT가 뭐지? 이거 모를 정도면 아예 그냥 1년을 더 하시거나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더 해도 소용은 없긴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A에서 B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 효용이 감소하잖아. 그쵸? 이만큼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종합적 효율성은 MRT랑 MRS가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B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T가 어떻게 돼요? MRT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T가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이게 MRT인 거 이해되시죠? MRT예요. MRT XY. MRS가 어떻게 됩니까? MRS는 뭐야?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잖아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죠. 요거. 그래서 MRS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MRS죠. MRS XY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좀 뒤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 일반 균형 할 때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도 좀 몇 개 좀 풀어 드릴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과했나? 설명을 좀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냥 좀 잘 봐주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지, MRS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율이긴 한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서 A에서 B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동하고 자, B에서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가 XY가 MRT보다 커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생산하는 데 따른 비용은 똑같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MRT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XY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요거 MRT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잠깐만요. 요거 MRT와 관련된 비용은 가만히 있는데, X에 대한 비용, Y에 대한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요, 여기에다가 세금 내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MRS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Y는, 여기 보시면, X제만 세금을 때린 거잖아요. 여기다가 1 플러스 세금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런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원래 요 MCY분의 MCX가 여기 살짝 지울게요. 그게 MRT잖아요. 그래서 MCY분의 MCX가 요게 MRT예요. MRT XY예요. 근데 얘가 MRT XY인데 얘는 X의 비용이 당연히 더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더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첫 번째, X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요게 괴리가 돼요. 요거 두 개가 같아야지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종합적 효율성이 깨지기 때문에 요만큼 후생도 감소하게 되고 그 차이가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거기 보시면 위에 기회비용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생산가능곡선 나와 있는데 좀 그거를 얘기를 확장해놨는데요. 한번 좀 살짝 체크하시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7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모형을 설정할 때요. 그 가설 모형 설정할 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라는 그 가정 있잖아요. 세터리스 페리부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살펴볼 때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인가의 오류, 구성의 오류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경제학을 공부하셨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처음에 요 생산 가능곡성 같은 기회비용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잘 머릿속에 음미하시고요. 좀 자꾸자꾸 봐주세요. 그렇게 자꾸자꾸 보면은 MRT니 MRS니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데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줄여들면서 그 핵심 이론도 아직 안 나갔나? 그 뒤에 이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고 객관식 때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또 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3달 지나면서 객관식 들어가고 해서 올 연말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MRT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우리 일상 언어 있잖아요. 너 이번에 뭐 여기 뭐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말이야. 거기 MRT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막 맨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막 음식 먹을 때도 야 짜장과 뭐 짬뽕의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저쩌고 맨날 이렇게 하는 용어 거기다가 뭐 회계학 용어까지 쓰고 세법 용어까지 쓰면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쟤네들 뭐야 되게 재수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재수없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